터키의 모헨조다로 지역에서 발견된 녹색의 결정체를 통해 발견된 핵전쟁의 흔적을 파헤쳤습니다. 미국의 고대 문명 연구학자 이반 샌더스는 유프라테스 강 인근의 터키 카탈 후유크 지역을 탐사하던 중 녹색 유리 결정체로 뒤덮인 지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층의 연대 측정 결과 최소한 8,000년 전 생성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반 샌더스는 녹색 결정체가 8,000년 전에 인류가 핵폭탄을 사용했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녹색 유리 결정체는 트리니타이트로 핵폭발로 발생한 순간적인 고온에 의해 사막의 모래들이 녹았다가 응고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리 결정체라고 합니다. 이 결정체는 다른 유리 결정체와는 달리 방사능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네요. 실제 터키 카탈 후유크 지방의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 다른 지방보다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돼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영국 고대 문명 연구학자 데이비드 다벤포드는 파키스탄과 인더스강 유역에 위치한 모헨조다로에서 핵전쟁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모헨조다로는 기원전 3000년경 세워진 도시인데요. 데이비드 다벤포드는 1978년 이 지역을 탐사하던 중 광택이 있는 검은 돌로 뒤덮인 직경 400m의 광장을 발견했습니다. 다벤포드가 로마 과학대학의 교수에게 광석의 일부를 분석 의뢰한 결과 이는 토기의 파편이 1500도의 높은 열에 의해 녹았다가 식어 굳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여기에는 방사능 성분까지 검출돼 핵폭발로 인한 트리니타이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와 함께 발견된 46구의 유골들에서 모두 방사능 성분이 검출됐고 이 중 9구에는 고온에 가열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박론자들은 유골들의 죽음이 핵폭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경미하다며 화산폭발이나 화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헨조다로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화산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화산 폭발로 인해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는 운석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운석 충돌 시에도 유리 결정체가 발생하며 방사능 성분이 검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헨조다로 지역에는 운석 충돌 시 발생하는 분화구가 없어 이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데이비드 다벤포드는 인도의 고문서 마하바라타를 모헨조다로 지역에 핵전쟁이 발생했다는 또 다른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바라타족의 전쟁에 관한 대서사시로 5500년 전 인도 겐지스상 상류에 살던 부족들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다벤포드는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문구 중 일부를 들어 핵폭발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고학자들은 고대 문명과 관련된 문헌은 고대인의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근거로서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폭탄의 흔적들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이 이러저러한 가설과 논란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8,000년 전의 핵전쟁 흔적 수메르인들의 벽화에 나타난 컴퓨터 형상 등 고대의 과학기술이 발달했음을 말해주는 흔적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흥미로운 주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고대 인도 문헌 중에는 마하바라타 위대한 땅라고 하는 시가 문학이 있다. 여기에는 고대 설화, 전설과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된 것은 서기 1세기경이라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사라진 레무리아 문명기에 있었던 사실들이 구전, 비전을 통해 내려오다가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이 시가에 기록되어 있는 기이한 비행물체에 관한 기록들과 해석을 모은 것이다. 더욱 전형적인 비만하고대 인도의 비행물체는 UFO에서 보고되는 특징과 유사하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존재들은 UFO를 타고 오는 존재들에게서 나타나는 힘과 유사한 것을 갖고 있다고 했다. 비만화의 재미있는 예는 고대 인도의 왕인 살바가 탈타라라고 하는 천체의 거주자 마야 다나바 왕으로부터 얻은 비행기라는 것이다. 리차드 엘 톰프슨, 외계인의 정체. 잔인한 살바가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사우바 전차를 타고 와서 그로부터 용맹스러운 많은 브리시니의 젊은이들을 죽이고 사악하게 모든 도시의 공원들을 황폐화시켰다. 마하바라타. 장문과 내용이 방대한 시 마하바라타의 현재의 형태는 서기 1세기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설명되지 않는 미스테리 살바가 데바와 아수라, 건달바, 우라가나,
락사사가 파괴할 수 없는 운송수단을 구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살바 시대의 지구나 그 일반적인 환경에서 공공연하게 활동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모든 휴머노이드 인종들이고, 그래서 자연히 그는 그들에 대항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살바의 운송수단은 철의 도시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래서 이것은 표면이 금속성이었을 것이며 대단히 컸을 것이다. 많은 베다의 비만화들은 나르는 도시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들은 UFO 보고서에서 종종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단히 큰 우주모선을 연상하게 한다. 리차드 L. 톰프슨, 외계인의 정체. 살바가 타고 있던 비행기는 대단히 기이하다. 이것은 때로는 많은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이 비행기는 종종 눈에 보이기도 했고, 눈에 보이지 않기도 했다. 야두 왕조의 전사들은 그 신기한 비행기가 어디쯤에 있을까 당황하기도 했다. 때로는 그들은 땅에서 비행기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에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으며, 때로는 언덕의 꼭대기에 정착하고 있었고, 때로는 물 위에 떠 있기도 했다. 놀라운 비행기는 소용돌이 치는 횃불과 같이 하늘을 날아다녔다. 이것은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전자대항기어 ECM을 장치하고 6명의 장교들이 조종하는 미공군 RB-47은 700마일 이상의 거리를 두고 미시시피로부터 루이지애나와 텍사스를 거쳐 오클라호마에 이르기까지 1.5시간 동안 비확인 물체를 뒤쫓았다. 이 물체는 매 순간 강렬한 광채가 나는 공작고리처럼 보이는 소용돌이를 냈으며, 지상 레이더와 RB-47 기판 위에 있는 ECM 모니터링 기어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이때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모든 물리적으로 뚜렷한 세계의 모든 경로들상에 동시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으며, 공군 승무원들의 이제까지의 경험을 넘어서는 비행 속도였다. 1957년 6월 17일 우주항공학과 항공술 저널에 보고된 목격. 중요한 것은 살바가 뱀, 돌, 그리고 나무 줄기와 같은 물건들을 비만화로부터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폭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리고 살바가 뛰어난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사용되는 공중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날씨에 영향을 미쳐 회오리 바람, 천둥, 그리고 우박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 현대적인 병기를 암시하고 있는 영웅 크리시나에 의한 설명이 있다. 그가 살바를 쫓기 위해 하늘을 날랐을 때 그의 사우바가 하늘에 길게 늘어섰다. 그는 나에게 로켓, 미사일, 창, 못, 전투용 도끼, 3면의 날이 있는 투창, 화염방사기를 쉴 새 없이 던졌다. 하늘은 100여 개의 태양과 달이 나타난 것 같았고, 수백만 개의 별이 나온 것처럼 보였다. 밤이고 낮이고 따로 있지 않았고, 방위도 따로 있지 않았다. 마하바라타. 후에 사우바가 보이지 않게 되자 크리시나는 말한다. 나는 빨리 그들을 죽이기 위해 소리를 찾아내어 죽이는 화살을 준비했다. 모든 다나바살바의 군대들은 소리에 의해 발사된 타오르는 태양과 같은 화살에 의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다. 그러나 사우바 자체는 공격에서 벗어났고, 마지막에는 크리슈나가 가장 좋아하는 후광을 받은 태양의 모습을 한 원반처럼 생긴 불의 병기를 그것을 향해 내던졌다. 충격 때문에 이번 맹렬하게 타오른 후 공중의 도시는 추락했다. 살바 자신도 죽었고,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마하바라타의 이 에피소드는 끝나게 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설명되지 않는 미스테리 다른 일화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는 불타는 미사일인 무서운 아그네아 병기가 영웅 아드와탄에 의해 기술된다. 거대한 샤워와 같은 조밀한 화염 화살이 적을 포위하였다. 판다바 주님들의 얼굴 위로 재빨리 두꺼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둠 속에서 모든 방위가 사라졌다. 흉포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구름이 일어나 으르렁거렸고 먼지와 자갈을 쏟아 부었다. 새들은 미친 듯이 울었고 모든 자연의 요소들이 동요했다. 이 무기의 사납고 무서운 열 때문에 태양은 하늘에서 요동쳤다. 땅은 흔들렸고 초토화되었다. 코끼리는 화염에 휩싸였고 미쳐서 날뛰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른 동물들은 땅에 쓰러져 죽어갔다. 모든 방위로부터 화염의 화살들이 계속 맹렬하게 쏟아졌다. 빠르고 강력한 비만화를 탄 구르카는 브리시니스와 안다카스의 세계의 도시를 향해
우주의 모든 힘을 충전시킨 투사물을 던졌다. 수천 개의 태양과 같이 밝은 연기와 불꽃으로 피어오른 백열의 기둥이 치솟아 올랐다. 브리시니스와 안다카스의 모든 종족을 제로 만든 거대한 죽음의 사자, 철의 번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체들이 태워졌다. 머리카락과 손톱이 떨어져 나갔고, 항아리가 분명한 이유 없이 깨졌고, 새들이 하얗게 변했다. 몇 시간 후에 모든 음식들이 감염되었다. 이 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병사들은 강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고 그들의 장치들을 닫고 마하바라타는 핵전쟁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이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공상적인 화살 병기와 공중 이동 수단은 모든 인도의 서사 기록의 공통적인 것이다. 어떤 것은 달에서 있던 벨릭스 BAILIX 전투와 비마나를 기술하고 있다. 위 부분은 상당히 정확하게 핵폭발로 보이는 것과 사람들에 대한 그 방사능 피해의 효과를 기술하고 있다. 물로 뛰어든 것은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모헨조다로에서 발굴된 유물. 모헨조-다로의 도시 리시가 지난 세기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을 때 그들은 거리에 누워있는 해골들, 그들 중에는 손을 잡고 있기도 했는데 마치 어떤 거대한 운명이 갑자기 그들을 덮친 것처럼 보였다. 이 해골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이전에 발견되었던 것 중에 방사능 피해가 가장 큰 것이었다. 더욱이 오늘날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보다 뛰어난 수도관이 부설된 잘 설계된 도시인 모헨조-다로에서 거리들은 검은 유리 덩어리가 어질러져 있었다. 이들 유리 덩어리들은 강력한 온도 아래에서 녹은 진흙 단지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 또 다른 병기에 대한 설명이 있다. 강력한 비만하에 타고 날아가는 쿠카가 우주의 모든 힘으로 충전된 단일한 투사물을 세계 도시로 던졌다. 수만 개의 태양처럼 밝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인 백열의 기둥이 모든 광채 속에 치솟았다. 비만하가 땅으로 돌아왔을 때 땅에 의지해 있는 장엄한 덩어리처럼 보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